조선이라는 주제가 저한테 좀 어려운 주제라고 했었잖아요. 아마 이 작품이 없었다면은 제가 그냥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 주제는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예전에 추천 글을 보고 나중에 해봐야겠다라고 좀 찜해뒀던 조선 배경의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미 이제 알고 있던 작품을 이번 기회에 팟캐에서 소개해야겠다 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새로운 작품 도전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시간 들여가지고 다 봤는데, 다 했는데, 할 말이 없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막 시간은 촉박한데 또 새로운 거 찾아야 되니까. 저도 이거 괜찮을까 되게 엄청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갓띵작이어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탐정견. 탐정견. 네. 장르는 추리, 백합, 비주얼 노벨. 백합이요? 네. 추리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추리. 제목도 탐정견이잖아요. 근데 뒤에 백합이 붙었단 말이죠. 백합 다들 아시겠지? 네, 여성 간의 동성 로맨스물을 백합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 노벨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뭐 라이트 노벨처럼 소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게임의 한 장르죠. 그쵸. 그 움직임 거의 없이 되게 간단한 일러스트와 대사나 나레이션만으로 진행이 되고, 가끔 뭐 선택지 나와서 분기 좀 갈리고 하는 정도. 유명한 거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연시들이 비주얼 노벨 쪽 장르죠. 페이트가 그쪽에서 되게 유명하죠. 조작이 거의 없어서 이걸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설로 분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게임이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장르 게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조작이 필요 없어서? 전혀 민첩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 감각 없어도 되고. 그럼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죠. 네. 그럼 추리, 백합, 비주얼 노벨이니까 동성애 연애 시뮬레이션에 추리 요소가 좀 들어간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게임 홍보도 약간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연애 시뮬 요소는 오히려 양념 정도고 추리 쪽이 훨씬 비중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요소가 있기는 하군요. 거의 엔딩을 가르기 위한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일단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1700년대 한양, 요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네. 형은 아주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고 선이 가는 반면에 아우는 막 키도 크고 듬직한 게 너무 다르게 생긴 형제인데, 이 형제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온갖 사건들을 해결해주면서 한양의 해결사 형제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바람난 마누라 잡아오기, 도둑맞은 물건 찾기, 진품감별, 뒷조사 등등 맡겼다 하면 다 해결해준다고 해요. 조선시대 흥신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가 만든 가게의 이름은 정탐할 후를 써서 정후소라고 합니다. 네, 진짜 지금의 흥신소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형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 3개월째 하숙 중인 주막에서 잠이 깨자마자 주막집 딸인 어린 소녀 목화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반집 자제는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양반집 형제인데 그냥 그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숙하고 있습니다. 전 예조판서인 심풍지 대감의 고명딸 심주희가 밤사이에 담을 넘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 납치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방이 아주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만 이렇게 쏙쏙 챙겨간 것이 틀림없이 도망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고명딸이 대사원 영감의 3대 독자 외아들과 혼인을 앞둔 상태라는 겁니다. 아이쿠야.
정말 유례 없는 큰 가문 사이의 혼례이기 때문에 지금 한양이 되게 그것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특히 이렇게 잘 사는 양반집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혼수하고 하느라 시장에 풀린 돈도 엄청 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신부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제 판서댁 사람들이 이 일을 대사원 영감이 알기 전에 딸을 찾아야 한다 해서 막 여기저기 급하게 의뢰를 하고 다니고 막 잡아오는 사람에게 어떤 사례든지 하겠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두 형제 중에 마지인 희수의 귀가 솔깃합니다. 이 형제가 일을 되게 잘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날수록 근방에 있는 포청에서 매일 제 집 드나들듯이 찾아오며 이 일 도와달라 저 일 도와달라 하는 바람에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자꾸 돈 안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지금 되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막에 낼 하숙비도 벌써 3개월이 밀린 상태라서 아니 일을 도와주고 뭘 이렇게 청구를 하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게 개인한테 받는 의뢰는 또 그렇게 하는데 이게 포청에서 좀 슬쩍 도와달라고 하는 무보수. 그런 뭐 보수를 해봐야 그냥 밥 얻어먹고 하는 정도인 것 정말 같아요. 열정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주모가 나와가지고 하숙비 빨리 내라고 하기 전에 얼른 자리를 먼저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차린 가게 아까 이야기했던 정우소로 향하는데 물론 이 정우소도 새가 밀려있는 상태고요. 그 정우소는 되게 후미진 곳에 있는 진짜 아무도 새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음침한 가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거기로 가면서 우리 이번 일 해결해서 돈 좀 벌자 하면서 막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정우소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화려한 차림의 웬 여인네가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아까 도망간 그 아가씨? 그렇습니다. 사라진 심주희가 제 발로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심주희가 대뜸 종이를 한 장 내밀면서 여기가 그 모든 요청을 처리해주는 정우소 맞죠? 라고 해요. 그 종이는 그 희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단지. 아까 막 쫑알쫑알하던 그 목화한테 사람들한테 좀 돌리라고 한 거거든요. 다 해결해 드립니다. 뭐 정우소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전단지인데 그 아가씨가 그걸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심주희가 자기를 엿새만 숨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의뢰하겠다고 온 거죠. 근데 몇 분 전까지도 오히려 잡아다가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더러 이게 심주희는 되게 지체 높은 양반의 딸이잖아요. 뭐 숨겨주다가 들켜도 심주희 본인은 큰 화를 입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름 없는 시골 양반 출신인데 이거 걸리면 진짜 난리 나게 그렇죠.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더 이런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게 희수랑 우성이가 원래 양반이 아닙니다. 아하. 몰래 족보를 사가지고 지금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맏형인 희수 사실은 여자입니다. 남장하고 양반인 척하고 온갖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심주희 숨겨주다 걸려가지고 뭐 끌려가기라도 하면 다 발각되는 거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희수는 막 달래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거절도 하지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이들한테 부탁할 계획을 세우고 나온 주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주희한테는 이미 약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나중에 게임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 왜 나왔는지 연유나 들어보자. 그 결혼할 신랑이 뭔가 문제가 있냐, 못생겼다거나 머리가 벗겨졌다거나 아니면 뭐 멍청하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냐 했는데 아니에요. 외모도 반반하고 머리도 똑똑해서 뭐 벼슬 따는 거는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좋은 자리를 왜 마다하느냐 물어봤더니 심주희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여인에게만 마음이 설레었다. 여색하는 여인이다 라고
급 커밍아웃을 그러니까요. 갑자기 장르가 확실해지네요. 그렇죠. 처음 본 사람한테. 괜히 백합이 붙은 게 아니라. 아, 네네네. 사실 그걸 밝힌 이유는 또 만약에 이들한테 숨겨달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이 둘은 남자로 알려져 있는데. 남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지내면 좀 문제 있지 않겠느냐, 나한테 반하면 어떡하냐 희수가 이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 난 여자가 좋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희수는 여자였어. 그게 대반전이죠. 아무튼 엿새만 숨겨달라, 엿새가 지나면 제 발로 걸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장담을 하고, 결국 셋은 그 좁디 좁은 정우소 안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예상대로 이제 주인의 집에서 포천까지 찾아가서 막 주위를 찾아달라고 하고, 대사원 영감도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아채고 와가지고 이거 분명히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간 거다, 어떡할 거냐 막 책임을 묻고, 주인의 집에서는 아니다, 남자랑 바람난 건 진짜 아니고 혼자 도망갔다 고 하는데 그걸 믿어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희수와 우성이는 주막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주희랑 정우소에서 선잠을 잔 와중에 이 주희의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희수와 평소 가깝게 지내는 그 맨날 와가지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하는 그 포리가 와서는 이 앞에 숲길에서 심주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의 집이 이제 대사원 영감네보다는 좀 파워가 약하죠. 이대로 가다가 가문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대충 사람 하나 사다가 주희 시체로 위장하고 자결한 걸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시체를 샀어요?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사서 죽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결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가족들한테. 급하게 주위에 5일장이 치러지고 가족들은 연고도 없는 남도 땅으로 가버립니다. 원래는 좀만 더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이제 와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엿새만 숨겨달라고 했던 거는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처리할 걸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그냥 파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엿새하네. 네. 그래서 그 혼인만 깨지면 자기는 그냥 뻔뻔하게 다시 돌아가서 결혼 안 하고 살 생각이었죠. 계획을 5일장까지 생각하고 엿새였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고. 근데 계획이 너무 좀 네, 그러네요. 허술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갈 때 없어졌잖아요. 결국에는 희수와 우성이의 배다른 누이 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그들이 묵는 주방방에 같이 기거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1장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이제 희수와 우성의 주의가 더해져서 셋이서 이제 정우소에 들어오는 사건들을 해결하러 다니는 에피소드가 쭉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 네, 희수와 우성이는 오누이 관계가 맞긴 한가요? 아닙니다. 이따 캐릭터 소개할 때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탐정전은 2014년에 나왔던 게임입니다. 저는 되게 최근에 나온 건 줄 알고 했거든요. 왜냐면 스팀에 등록된 거는 좀 최근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게임이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이 알고 보니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이 제작자들이 힘든 일을 되게 많이 겪었더라고요. 처음에 이 탐정전이 어디서 발매됐냐면 그 백합제에서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 저 백합제, 백합물만 다루는 동인 행사죠. 거기서 이렇게 PC판, 아마 가내수공업으로 제작하셨겠죠. 그래서 그 패키지 CD로 제작 판매되었던 동인 상품이에요. 와, 정말 인디 게임이군요. 네네. 평도 좋고 잘 팔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진짜 이상한 시스템 하나 있어요. 게임 심의 시스템인데 진짜 아무리 작은 규모의 뭐 중학생 한 명이 간단하게 혼자 집에서 만든 게임이더라도 온라인상에 올리려면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 한 1, 2만 원에 검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무리 최소한으로 해도 30몇만 원? 와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 심의회에서 그런 걸 다 캐고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동인 판매 이런 것까지 막 득달같이 조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가 탐정전을 신고를 합니다. 심의 안 받았다고요? 네, 이 심의 안 받은 게임 유포하고 있다 얘네가. 음. 그래가지고 결국 PC판 판매가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빠르게 모바일판을 제작을 해서 같은 해에 모바일 버전이 판매가 돼요. 그런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몇 년째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 현상이 있죠. 여성 창작자를 타겟으로 한 사상 검증 문제. 이 탐정전도 여기에 발목이 잡힙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트위터에서 한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트윗 하나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사과문을 요구하고, 그런데 그 사과문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게임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하면서 퍼블리셔가 내려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항상 뭔가 게임을 뭐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미 뭐 나와 있었던 거를 다시 걷어들인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웃긴데, 우리는 뭐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 이런 혐오 행동을 한 창작품을 절대 팔지 않겠다 막 이러는데, 어떤 한 사람의 계정을 막 이잡듯이 뒤져서 꼬투리 하나 잡아내고 사과문 요구하고 창작물을 기어이 내리게 하는 그 행동이 혐오잖아요. 그렇죠. 게임업계 그게 진짜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환멸날 정도예요. 본인들이 혐오 행동을 직접 하고 있으면서 왜 그 피해자한테 자꾸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런 사소한 흠조차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여성이나 또는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혐오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남성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저는 아직은 못 봤거든요.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 다니면, 특히 막 DC 인사이드 이런 데 가면 정말 숨쉬듯이 여성 혐오적인 그쵸. 표현이 올라오고 정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너무 불쾌해져서.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나요? 문제를 삼아도 들어주질 않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은 그 약자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모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정말 뻔뻔하게 느껴지고, 어쨌거나 이 탐정전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분들이 이렇게 포기를 안 하시고 다시 만들어서 2018년에 리마스터판 제작에 대한 펀딩이 텀블벅이 올라오고요. 프로젝트 오픈 1시간 만에 300% 달성, 6시간 만에 1000% 달성 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다행이네요. 펀딩 대비합니다. 이 최종 금액이 본래 달성 목표액의 2,863%인 2억 44만 4천 원을 달성했는데, 전에 그 러브크래프트 편 할 때 양치님이 크툴루의 부름도 약간 그런 비슷한 펀딩 일이 이야기 있었죠. 하셨잖아요. 이 게임 관련 펀딩으로는 크툴루의 부름이 1위고 이 2위가 탐정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펀딩했을 때는 CD 패키지로 판매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올해 5월에 드디어 스팀에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탐정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조선 주제로 하자고 했을 때 바로 이거 해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단 비주얼 노벨 장르를 내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JRPG 같은 거 할 때도 그 일러스트 하나 놓고 계속 쭉쭉 대사 나오고 할 때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막 그냥 하다 말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스토리 보려고 게임하는 건데. 그쵸. 그게 사실은 그 스토리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였던 것 같다는 거를 이번에 탐정전 하면서 깨달았고요. 또 이제 일러스트가 약간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선이 되게 가늘어서 그냥 뭐 예쁜데 밋밋한 캐릭터처럼 보이는. 근데 검색을 해보면 평이 한결같이 좋아요. 진짜 고증 잘 돼 있고 스토리가 너무 괜찮고 캐릭터들 매력적이고 이렇게 다 써져 있으니까 그래 일단 해보자. 2시간 내에 환불 가능하니까 하면서 했는데
아니 얼마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진짜 그 초반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도 흡입력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되게 정신없이 플레이를 막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하는 캐릭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주인공 희수, 두 형제 중 형이지만 사실은 아우인 우성이보다 나이도 많지 않고 남자도 아니니까 형도 뭣도 아닙니다. 아하. 사실 희수는 지방의 상관 집안의 딸이었어요. 상관이라고 하면 이제 숫자를 만지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회계사 같은 직업이어서 양반과 상인 사이에 있는 중인 계급이지만 적당히 넉넉하게 항상 뭐 배고를 일 없이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았죠. 특히 어머니 아버지도 좋고 오라버니랑도 친하고 진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영모에 누명을 쓰고 온 집안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아이고. 이때 진짜 다행히도 희수는 도망을 쳤고요. 그 오라버니가 막 그 집에 불이 났는데 먼저 도망가 있으라고 본인이 부모님 챙겨서 뒤따라 가겠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먼저 나와서 숲속에 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잡혀갔다는 소식만 들었고 나중에 막 찾아갔더니 이제 잘린 목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희수도 수배자가 됩니다. 그 고을에서 이미 영모 집안에 여자애 한 명이 도망을 쳤다. 거기서 용파라고 하는 그 얼굴 그림 있는 그런 게 싹 퍼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쫓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남자인 척 그리고 양반인 척 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이 탐정견의 주인공답게 탐정다운 면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 상관이던 집안 딸이라 그런지 계산도 빠르고 관찰력이 되게 좋아서 약간 셜록처럼 그냥 딱 대충 보고도 착착착 알아맞추는 그런 게 있고 진짜 여러 가지 정황을 금방금방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우소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성격은 좀 허술한 데가 있어서 되게 보호 본능 일깨우는 스타일입니다. 그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가는 캐릭터고요. 근데 또 어리숙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능글맞은 데가 있고, 왜냐면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막 하면서 일단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양반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막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꾸 돈돈거리면서 세상 속물인 것처럼 굴 때가 있지만 뭐 또 사실은 그닥 계산적인 타입은 아니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남장하고 다니면서 주변 여인들의 속을 엄청 태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해결단의 아우 역을 맡고 있는 우성이, 키 180에 몸도 좋고 얼굴도 좀 잘생긴 든든한 가짜 아우인데, 우성이의 어린 시절은 좀 힘들었어요. 무당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머니한테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타박받는, 어디서도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우성이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희수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였군요. 아, 네네. 희수의 아버지가 그날도 이렇게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고 있던 우성이한테 와가지고 다음날 우리 집 와라 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숫자도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 일을 도와주는 조수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희수네 집안이 난리가 나고 도망쳐서 숲에 숨어있는 희수를 찾아서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자고 한 것도 우성이에요. 먼저 희수한테 그렇게 제안을 한 거고, 근데 워낙에 어린 시절에 막 못 배우고 자랐잖아요. 완전 천인 출신이잖아요. 희수랑도 다르게. 그래서 좀만 초조해지거나 하면 막 상놈일 때 쓰던 말투가 튀어나오고 또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책이나 어떤 문서 앞에서는 되게 안절부절하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희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신분 차이도 있고 상황도 상황인지라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는 짠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의 주위에
그 여성 캐릭터들이 막 쫄쫄이 등장하죠. 백합물이니까 많은 여자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 1화에서 등장했던 심주희. 양반 중에서도 그 가장 지체 높은 양반들만 모여 있는 북촌에서 오냐오냐 자란 아씨답게 겁이 없습니다. 진짜 무서울 게 없고 좀 와일드하고 싸나운 데가 있는데 양반 시절에는 그 타고난 성정을 좀 숨기고 얌전한 아씨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집을 나와서 희순애랑 같이 지내기 시작하면서는 그 와일드함이 좀 거침없이 드러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짜 잘 배운 양반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여자만 좋아하는 내 성향이 이제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은 때부터는 좀 마음의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세상 이기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마음 약한 고속도 있고 의로운 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배운 양반이다 보니까 사실 희수랑 우성이가 가짜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양반이라면 당연히 알 법한 것들을 막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주희가 옆에서 진짜 큰 도움을 주죠. 은근히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편이라 우성이보다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우성이 어떡해. 우성이 진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우성이의 장점이라면은 쓰는 일은 하나요 좀? 힘도 조금 쓰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무당집에서 있었잖아요. 신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고 그 부적을 맨날 그리고 해서 그림 같은 걸 잘 그려요. 그림 그리고 뭘 깎아서 만들고 이런 걸 손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모 재서연이 나옵니다. 다모는 뭐 예전에 드라마가 워낙 유명한 게 있어서 많이들 아시겠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명대사를 남겼던 드라마죠. 본래는 포청에서 주로 뭐 부엌일이나 그 포리들 뒷바라지하는 역을 많이 하는데 종종 수사에 참여하는 다모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재서연은 워낙 똑똑하고 날카로운 데가 있어서 이 포청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정포교가 뒤를 많이 봐줘서 포두 박광삼과 함께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며 사건을 해결하고 다닙니다. 엄청 차갑게 생긴 미인형이고요. 말도 별로 없고 뭐 표정 변화도 거의 없고 그리고 딱딱하게 원칙대로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캐릭터고 포청 일을 진짜 많이 해결하지만 직책이 다모잖아요. 그래서 공은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 공은 다 윗사람인 포두와 포교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본인은 뭐 그걸 특별히 억울해하지도 않긴 하지만 희수가 그런 걸 되게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좀 챙겨주고 하니까 말도 좀 편하게 하고 남들은 재서연을 좀 어려워해요. 워낙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근데 희수만은 조금 편하게 대하고 하면서 재서연도 그런 희수한테는 조금 마음을 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꾼인 강유린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탐정전 인기 투표에도 막 1위고 강유린 엔딩을 막 지지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강유린 다시 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장사 수완이 아주 좋은 송도 출신의 송방행수 이 찐 개성상인입니다. 아버지가 송도의 대방인데 그 많은 아들 딸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그 후계자를 따내고요. 한양에서 장사할 자격을 따내서 이제 송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거죠. 진짜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만만함이 항상 몸에서 보이고요.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막 모든 걸 알고 있어 항상. 주변 소식도 빠르고 눈치도 백단이라서 누가 뭘 숨겨도 진짜 빨리빨리 알아내고요. 희수나 주희나 뭐 다 그 강유린의 손바닥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한양에서 진짜 무서울 거 없는 뭐 돈도 인맥도 빠방한 행수지만 처음에 막 한양에 올라왔을 때는 텃세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살인 누명까지 써서 진짜 꼼짝없이 참수당할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준 게 희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희수에게 막 거침없이 애정을 표하고 상인답게 물량 공세를 펴고 남잔 줄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그렇겠죠. 우리 희수가 되게 서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서학 서적이나 또
청나라에서 가져온 지구의 막 엄청 비싼 거 그런 것도 막 선물해줘서 희수는 뭐 좋다고 받기는 하는데 약간은 살짝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서신도 막 보내거든요. 엄청 낯뜨거운 서신을 막 쓰고 그래요. 근데 키도 크고 차림도 화려하고 얼굴도 좀 세게 생긴 미인입니다. 주희랑 우성이가 원래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엄청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유일하게 마음이 맞는 부분이 둘 다 강유린을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막 이 강유린이 희수한테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하잖아요. 그걸 보고 막 둘이 행걸타, 행수 껄떡타도 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갑자기 둘이 붙어 다니고 막 속닥속닥 거려서 희수가 쟤네 왜 저러나 되게 마음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이 일지매입니다. 일지매. 네. 일지매가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 중국 소설에 나오는 매와 가지 남기고 다니는 도둑 이야기가 조선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도둑들이 그냥 그 일지매 흉내를 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진짜 일지매는 아니고 그냥 자기를 일지매라고 칭하는 스스로 의로운 도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양반 집에서 질 나쁘게 모은 재물들을 훔치고 다니는 도적입니다. 여기저기 벽보 같은 걸 잔뜩 붙여놓고 막 패턴 잡을 수 없게 여기 털었다 저기 털었다 그러면서 포청을 되게 휘저어 놓는 그 포청의 골칫거리죠. 근데 희수랑은 좀 작은 악연이 있어요. 희수가 사실 한양에 올라와서 정우소를 차린 이유가 자기 가문을 몰락시킨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갑자기 역모의 누명을 쓰기 직전에 찾아왔던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벌인 일 같아요. 근데 뭔가 신분을 알아낼 단서가 없어요. 희수가 기억하는 거는 그냥 까만 옷을 입고 있었고 이상한 특이한 모양의 수결을 썼고 그리고 머리에 쓴 가세에 특이한 모양의 장식품이 달려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정도만 가지고 그러면은 한양에 있으면 온갖 소문이 다 흘러 들어오고 또 정우소를 하면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겠지 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그 우연히 일지매를 한번 봤는데 일지매가 페랭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거기 달려 있었던 장식품이 비슷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동일한 건 줄 알고 거의 3년을 막 죽자사자 일지매만 잡으려고 엄청 쫓아다녀가지고 일지매로서는 진짜 아니 저 미친놈은 왜 나만 보면 저 지랄을 하는가 나는 쟤한테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싶어서 좀 의아해했죠. 근데 3년이나 지나서 결국 그 장식품을 가까이서 보게 될 일이 생기고 가까이서 봤더니 아닌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지매를 쫓아다니는 걸 뚝 멈췄는데 일지매는 아니 이 자식이 그렇게 집착하더니 어머 뭐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지매가 얘한테 좀 집착하게 일단 된다. 장난 아니네. 그래서 둘이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악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일지매가 다른 캐릭터들이랑 좀 다른 게 다른 캐릭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일지매는 이 일지매 루트를 타지 않는 이상 등장을 많이 안 해. 아주 살짝만 등장을 해서 나중에 찐 엔딩을 다 모으고 나면은 그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좀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억울해합니다. 자기 분량 너무 적다고. 이제 메인 캐릭터는 이 정도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주희가 양반집 딸이었나요? 네, 네, 심주희. 아, 진짜요? 왜요? 그냥 그냥. 현인장님은? 이유 없이 행수가 진짜요? 두 분 다 꼭 엔딩 보시면 좋겠다. 뭐지? 다 엔딩이 있어요? 캐릭터별로? 네, 다 있습니다. 한 캐릭터와 한 엔딩이 아니고 한 캐릭터에도 여러 가지 멀티 엔딩이 있다는 건가요? 한 캐릭터의 엔딩이 하나 있을 때도 있고 네. 한 캐릭터에 뭐 2개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엔딩이 여러 가지 멀티 엔딩인데 앞부분은 공통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 7장에서 선택지에 따라서 분기가 나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7장 이후에는 뭐 뒷부분이 그냥 큰 맥락의 이야기가 공통으로 진행되고 루트에 따라서 디테일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엔딩 하나 보고 이제 다른 루트 공략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분기별로 다 완전 다른 사건들이 등장해서 게임의 볼륨이 되게 생각보다 큽니다. 네네. 당연히 모든 엔딩을 다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굳이 추천드리지 않아도 일단 재밌게 했다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걸 아는 시점에서 이미 다 봐야 되겠네요. 네. 진짜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같은 사건이라도 이제 엔딩에 따라서 밝혀지는 게 있고 그냥 안 밝혀지고 넘어가는 게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나오는 사건들도 다 재미있고 인물들 관계가 변하는 것도 재미있고 근데 이게 멀티 엔딩을 자꾸 보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이게 게임 구조상 희수가 분기점 전까지는 누구한테도 특별히 정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갑자기 러브라인이 생겨나면서 그게 어떤 때는 좀 자연스럽지만 어떤 때는 너무 좀 급해 보이는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엔딩을 막 다 볼 때쯤에는 아니 희수가 아무 여자나 다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서 어장 관리 전에 뭐 이렇게 되나요? 너무 지조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택지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건 해결할 때도 뜨고 뭐 신문할 때도 뜨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는 막 어떤 걸 눌러도 잘못 선택해도 그냥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갈 때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잘못 선택하면 갑자기 거기서 엔딩이 납니다. 근데 대체로 개그 엔딩이거든요. 막 갑자기 기도를 드린다. 이거는 오답인데 그걸 선택하면 갑자기 뭐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엔딩을 본다거나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엔딩인데요. 진짜 그렇게 딱 끝나버려요. 그런 요소 필요하죠. 네, 진짜 웃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이 들어가서 자동 세이브 돼 있어요. 가장 마지막 선택지가. 네. 그거 불러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모으는 재미도 쏠쏠해요. 갑자기 개그 엔딩이 있다고 한 것처럼 개그 요소도 엄청 많아요. 저희도 크툴루 할 때 크툴리님이 보고 계셔 막 이런 거 표지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심주희가 어디 책이 엄청 많은데 가서 미륵불님이 보고 계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플레이하면서 막 킥킥거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배드 엔딩은 막 엄청 배드 엔딩이 있습니다. 진짜 눈물 콧물 막 다 짜게 되고 한동안 눈지처참 나나요? 몰라요. 가슴이 먹먹해서 진짜 한동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먹먹한 엔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엔딩도 봐야 합니다. 우성이 죽는구나.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왠지 우성이는 죽을 그 플래그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디서 그런 플래그를 느꼈지? 약간 뭔가 캐릭터 그 조형이 희생하고 죽을 빌이야. 약간 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물론 이렇게 말했는데 안 우성이 죽고. 안 죽고 아닙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게임이 조선 배경이라는 게 그냥 대충 시간을 그쯤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진짜 그 시대를 잘 살려서 만들어져 있어요. 고증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게 게임하면서 제가 진짜 조선 알못인데 새롭게 알게 된 단어나 뭐 상식 같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뭔가 강의라도 하나 들은 것 같은 조선을 탐정전으로 배웠어요. 진짜로 진행하면서 나오는 낯선 단어들이나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이 게임을 만든 게 놀량패 팀인데 이 팀이 처음부터 궁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임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조선시대 사극이 진짜 대부분 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게 많잖아요. 궁 밖은 좀 스쳐 지나가는 일일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 밖에 진짜 평범한 사람들 양반, 뭐 포절, 거지, 상인, 중인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대 평범한 사람들 생활사도 좀 알게 되고 또 이게 배경이 한양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도 익숙한 지역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게 이 스토리랑 캐릭터 뭐 이런 게 매력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게임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편의성도 좋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뭐 하나 좀 거슬리고 불편한 게 없어요. 당연히 대형 게임사의 A급 비주얼 노벨만큼 막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임이랑 비교해도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28,000원 정도 해요. 저 처음에 살 때 좀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륨이 진짜 엔딩 분기별로 다 다른 사건이 나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게임 형식이 간단해서 모바일로도 사실 판매가 됐으면 그게 최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PC 버전으로 다시 낼 때, 그러니까 텀블벅에서 할 때는 리마스터 버전이잖아요. 네. 많은 부분을 손을 다시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제가 아까 근황 토크에서 엑스박스 이야기하면서 엑스박스 게임들을 막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스팀도 스팀 링크라는 게 있어요. 스팀을 자기 PC 같은 데 돌려놓고 핸드폰에서 접속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낯설다 스팀. 신기술인데? 이 스팀 링크라는 앱을 받아서 한번 연동을 해놓으면 연동해놓은 PC가 켜져 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작이 좀 불편한 거는 그렇겠네. 패드 연결을 해야겠지만 탐정도는 그냥 터치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PC에 돌려놓고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할만합니다. 네, 지금 모바일 버전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성우는 혹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성우는 없습니다. 이게 게임을 딱 3분이서 만드셨거든요. 정말요? 진짜 소규모죠. 그래서 나중에 기획하시는 분이 막 코딩 공부를 하셨던데 일러스트 한 분 계시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 계시고 기획 총괄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소규모기 때문에 음악도 그냥 무료 음악 같은 거 가져다 쓰셨다고 하고 성우까지 기용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후속편이든 외전이든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캐릭터들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스토리도 좋고 캐릭터들 설정도 좋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서 하면 자본을 모아서 다음에는 뭐 성우까지 기용하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 후속작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캐릭터로? 굉장히 드물죠. 그쵸. 네. 아무래도 이미 엔딩이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 연애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세 사람들이랑 또 그쵸. 연애하고 그럴 순 없으니까. 정말 넌 바람둥이구나. 그래서 그 외전이라도 어떻게든 뭔가 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프리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프리퀄도 괜찮고. 그래도 되고 워낙 그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믿음이 뿜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재밌게 했고 이런 식의 게임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추리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추리는 사실 우리는 그냥 선택지를 선택하는 정도니까 우리가 막 머리를 엄청 굴려야 되는 그래요? 건 아니고 대체로 뭐 희수가 다 해결을 하긴 하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보다 보면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바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 손쳐도 그 사건 자체의 내용이나 또 사건이 해결되는 그 방식 그런 게 시대에도 정말 잘 맞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리적인 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은 좀 만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아쉽게 저희 이 녹음하고 있는 지금이 세일 중이에요. 지금 30% 세일 중인데 방송이 올라갔을 때는 세일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정가 구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세일할 때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찜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사놓고 안 하겠구나. 안 되겠네요. 하고 싶을 때 사세요. 정가 구매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세일 신경 쓰지 않는 걸로. 내가 콩님 그 게임 영업 은근히 많이 샀거든요. 하질 않아. 하질 않아. 하기는 해. 시작 플레이는 하는데 엔딩을 못 채 20분. 샀잖아요. 사고 들었으면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엔딩을 못 보는 이유. 게임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서. 맞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할 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모아뒀다가 나중에 잠깐 뭐 이직을 한다거나 때려치고. 이직을 해서 잠깐 쉬는 시간 많아졌을 때 몰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네. 이어지는 38화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조선의 귀신들 그리고 설공찬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